택시기사 박춘삼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은행 통장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여전히 0원. 숫자들이 춤을 추는 듯 눈앞이 어지러질했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윙하는 이명이 울렸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춘삼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죠. 이게 무슨...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아내의 병원비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택시 핸들을 잡으며 겨우 모은 전 재산이었죠.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에 설마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피해 금액은 회수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통장 잔고 0원이라는 숫자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저 병상에 누워 힘없이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망연자실한 춘삼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턱 막혀올 뿐이었죠. 며칠 뒤 춘삼 씨는 경찰서 강력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해 푸석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자꾸만 혀로 입술을 축였습니다. 박춘삼 씨, 저희가 수사한 결과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형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춘삼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죠.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떤 얼굴일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김진우라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춘삼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죠. 눈을 크게 뜨고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네, 김진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춘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형사가 놀란 듯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죠. 진우, 김진우,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저주하며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죠. 젊은 시절 자신의 전부였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형사의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단호한 눈빛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춘삼 씨의 눈앞에 젊은 시절의 진우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믿음직스러웠던 어깨, 그리고 그 어깨에 칼을 꽂았던 비열한 미소까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절망과 뒤섞이며 춘삼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춘삼 씨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그날 밤 춘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20대 중반 춘삼 씨는 김진우와 함께 야심찬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었어요. 춘삼 씨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진우는 타고난 말솜씨와 인맥을 담당했죠. 밤낮 없이 매달려 시제품을 만들고 투자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가난한 부모님과 아내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 진우는 춘삼 씨를 배신했습니다. 춘삼 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돌려 자신 명의로 회사를 차린 겁니다. 모든 투자금은 진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춘삼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과 배신감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진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춘삼아.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어. 그 한마디가 춘삼 씨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춘삼 씨의 삶은 꼬였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오명 속에 투자자들에게 쫓기고 겨우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마저 사기로 날려버린 지금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진우 너 이 자식.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복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간 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춘삼 씨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강렬한 결의가 채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춘삼 씨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삭히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고통이었죠. 노인정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춘삼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춘삼 씨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병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춘삼이 자네가 얼마나 피해를 본 건가? 춘삼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재산이 아내 병원비까지 전부 다요. 그 말에 노인정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친구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식은 들고 있던 바둑알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춘삼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춘삼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순자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병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네를 속인 놈이 김진우라는 친구라고 했지?
젊은 시절 자네 사업 아이템까지 가로챈 그 김진우 말이야? 춘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이건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춘삼이에게 이런 짓을 벌인 놈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병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식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요. 병우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춘삼이 형님 복수는 우리 모두의 복수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춘삼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춘삼 씨.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나 순자는 이 동네 소문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 김진우가 어디에 숨어 있든 뭘 하고 다니든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외로웠던 춘삼 씨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고마움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손길에 춘삼 씨는 무너질 것 같았던 어깨를 겨우 기댈 수 있었습니다. 노인정 한쪽 구석, 조그만 방에 5명의 노인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춘삼 씨는 그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진우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실버 어벤져스 팀의 첫 작전 회의를 시작해 볼까? 병우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공안부 검사 시절의 날카로운 기세가 번뜩였습니다. 정의의 심판자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식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스터 민식입니다. 젊었을 때 좀 놀았던 해커 실력, 이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우 그 자식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파헤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컴퓨터 화면처럼 번뜩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소문 제조기 순자예요. 이 동네에서 내 입방아를 거쳐 가지 않은 소문은 없죠. 김진우 그 작자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다 파헤쳐 올 겁니다. 노인정 인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춘삼 씨 옆에는 과거 고등학교 교사였던 영희, 할머니와 전직 공무원이었던 영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팀의 분위기를 다독였고 영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병호는 탁자 위에 놓인 김진우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진우는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춘삼이의 돈을 반드시 되찾아와야죠. 모두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춘삼 씨는 든든한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진우를 응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실버 어벤져스의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실버 어벤져스 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김진우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은 낡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 속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해킹 실력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죠. 김진우의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계좌, 사업체 정보, 심지어는
그의 은밀한 온라인 활동까지 추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눈이 시큰거렸지만 춘삼 씨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곧 김진우가 불법적인 투자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정황과 함께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내역이 민식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동네 사랑방과 노인정을 오가며 소문 제조기의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넉살 좋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김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그들의 반응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글쎄, 그 김 사장 말이에요. 요즘 어디 고급 빌라로 이사 갔다면서요?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 것 같던데.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도 남의 등 처먹고 살았다고요. 순자의 정보망은 김진우의 현재 동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그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과거 공안부 검사로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은 진우를 법적으로 압박할 치밀한 함정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확실하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고 이 부분은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영희와 영수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김진우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대별로 기록했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춘삼 씨는 친구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목을 조여오는 그물망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진우 그 자식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하던데 딱 봐도 사기 냄새가 풀풀 나요. 병호는 탁자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던 기회입니다. 첫 번째 함정을 가동할 때가 왔어요.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장 잠입 작전을 세웠습니다. 병호와 민식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적인 안경을 쓰고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로 가장하여 김진우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잠입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는 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죠. 무대 위에 선 김진우는 여전히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병호는 숨겨둔 녹음기를 켜고 그의 허술한 사업 설명을 꼼꼼히 녹취했습니다. 민식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연회장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김진우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연회장 구석에서 마치 우연히 온 손님처럼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김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죠. 김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는 재빨리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인정 인맥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김진우의 숨겨진 비리를 촬영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진우는 이들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설계한 덫에 걸려들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물색하며 미끼를 물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야말로 실버 어벤져스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춘삼 씨는 김진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김진우는 춘삼 씨의 연락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그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춘삼 씨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아니, 춘삼아, 이게 얼마만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가면을 쓴 듯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삼 씨는 김진우의 비열한 미소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보이스피싱 당했다.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 아내 병원비까지. 김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죠. 아니, 그런 일이 세상에 정말 안 됐구나.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야 말이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춘삼 씨는 김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랬지? 젊은 시절 내 아이디어와 기술을 훔쳐서 성공하겠다고. 그때도 내 모든 걸 빼앗아갔지. 춘삼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당황하며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춘삼아. 그건 옛날 일이고 너도 그때 사업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춘삼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살짝 밀었습니다. 내가 주최했던 투자 설명회 거기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빼돌린 돈의 행방도, 내가 숨겨둔 비리들도. 춘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호가 건넨 녹취록과 민식이 확보한 금융 내역의 일부를 흘려 압박했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그 노인정 친구들이랑 같이 꾸민 짓이야? 그의 눈빛이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궁지에 몰리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춘삼 씨의 뒤에 숨어 있는 실버 어벤져스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었죠. 춘삼 씨는 아무 말 없이 김진우를 응시했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실버 어벤져스 팀은 김진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의 해킹으로 김진우가 해외로 도피 자금을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행기 티켓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병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최종 작전 개시. 김진우는 오늘 밤 해외로 도주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식은 재빨리 김진우의 금융계좌를 마비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진우의 모든 해외 송금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제 돈을 빼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김진우의 도주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저기 저 차예요. 검은색 세단. 공항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순자의 정보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삼 씨는 병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민식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김진우의 사기 행각과 도주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병호는 과거 검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에도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악질적인 범죄이자 사회적 약자를 노린 잔혹한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정의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김진우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출국 심사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의 모든 불법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실버 어벤져스, 사기범 김진우 검거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춘삼 씨는 TV 화면 속 김진우의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평화롭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우는 구속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불법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며 춘삼 씨가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삼 씨의 통장 잔고는 다시 예전처럼 든든한 숫자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아내에게서 왔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밝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춘삼 씨는 지난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으니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미안했어. 춘삼 씨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며칠 뒤 춘삼 씨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보자마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춘삼이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정의를 실현했어. 병호가 춘삼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아요. 김진우 그 나쁜 놈이 감옥에 가다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민식은 춘삼 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춘삼 씨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정의를 구현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춘삼 씨는 아내와 함께 노인정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남해로 갈까요? 바닷바람 쐬면서 맛있는 회도 먹고요. 춘삼 씨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노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노인정 마루를 비추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